say don't do it. I have a feeling by the end of this evening I'm going to be blamed for everything. Release my tax returns, and that's against my lawyers. CS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욕 정치 1번가의 이문숙입니다. 오는 11월 1일은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이 중간선거에서는요, 미국의 연방 상하원 그리고 50명의 주지사들이 이제 결정이 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날인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초강경 이민 규제 정책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이 미국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18년 미국의 중간선거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스튜디오에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요, CSN 저희 뉴욕 기독교 방송이 개국을 했잖아요. 네, 간단하게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찬입니다. 저희들이 한 20년 넘게 동포사회에서 한인 동포의 정치력 신장, 그리고 새로운 일꾼들의 양성, 그리고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해온 지가 22년인데 그 과정에서 늘 언론들은 저희들하고 항상 파트너십 관계로서 커뮤니티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이 와중에 또 CSN이라는 새로운 기독교 방송국이 동포사회에 보다 나은 내용들을 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그 도전에 찬사를 보내고 그와 함께 우리 동포사회가 더욱더 성장하고 미국 사회에서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뉴욕의 정치 1번가 본론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단도직입적으로 중간선거란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중간선거 이제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이제 선거 내용인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치르는 중간평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이고 또 한 번 더 연임을 할 수 있어 전체 8년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8년을 한다 그러면 중간 선거가 2번을 하는 거죠. 그래서 2년 만에 이 대통령과 행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의 의미가 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대통령 선거 이후에 2년마다 이 치러지는 그 연방 선거가 있는데, 연방 하원 의원 선거는 매번 2년마다 435명 전원을 다 선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은 3분의 1씩, 그 다음에 주지사도 3분의 1씩 이렇게 이제 바꾸는데, 이번 중간 선거에서 이 하원이나 상원, 주지사를 지금에 있는 여당이 많이 장악할 것인가, 아니면 야당이 많이 장악할 것인가,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미국은 이제 중간 선거를 하면 대통령이 있는 당보다는 야당에게 표를 밀어주는 성향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에 대해서 의회를 통해서 견제를 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지금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난 다음에 이 상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이고 하원도 공화당이 다수당인데, 그 하원은 역대 공화민주 비율로 봤을 때 가장 공화당이 압도적으로 우세인 그런 하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하원은 이 오바마 대통령 때도 늘 공화당이 하원을 다수당을 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2012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인구조사 결과에 의해서 2012년도 선거구 재조정을 할 때 공화당이 다수당이었습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었는데, 이 다수당인 공화당이 본인들에게 유리하게끔 민주당 절대 지역을 소수로 묶고, 그 다음에 공화당 절대 우세 지역으로 다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래서 그때 이 폴 라이언과 이 사람들이 나와서 뭔 이야기를 했냐면, 앞으로 하원은 공화당이 10년 이상 장악할 것이다, 이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지금까지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당으로 해왔는데, 이번 선거에서, 이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중간 평가 의미와 아울러 하원이 과연 공화당이 다수당을 유지할지 민주당이 탈환할지, 이게 이제 추미애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중간고사 시험으로 치면 중간고사인데요. 일부 시민들의 의견이 참 많이 나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반 트럼프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여기서 좀 낙제 점수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친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트럼프가 이제 점수를 우위를 차지할 거다. 뭐 이런 양쪽의 의견이 팽배해지는데요. 그러면은 김동찬 대표가 보는 이번 중간 선거에서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시나요? 그 뭐 제가 정확하게 예측은 못하지만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보면 민주당이 압승할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특히 이 힐러리 후보가 당연히 이길 거라고, 과연 몇 표 차로 이길 건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이 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거의 참패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 미국의 주류 언론들은 상당히 좀 진보적이고 그런 성향을 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 보수적인 언론들이 미국엔 좀 적습니다. 그래서 진보 언론들이 나오는 객관적인 상황들을 보기보다는 데이터를 가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보도를 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 중간 선거를 두고 공화당 내부를 보면 그동안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크리티사이즈하고 총질을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각 예비 선거에서 공화당 절대 다수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 충성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낙마했습니다. 아니면 그렇죠. 네. 리타이어를 했거나 그런 상황이라서 이번 중간 선거 트럼프에 대해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양날의 칼인데, 일단 공화당 내부에서 이 친 트럼프 후보들이 대거 당선된 것은 공화당 그 결집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 성향 지역에서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트럼프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후보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공화당이 너무 내부 이 총질을 해갖고 어려워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주로 공화당 우세 지역이고, 민주당에 봤을 때는 사실 민주당이 지금 리더십이 없어요. 낸시 펠로시가 민주당의 이제 그 대표인데 마이너리티 리더인데, 하원을 봤을 때 낸시 펠로시는 벌써 조지 부시 때부터 민주당의 리더십이었거든요. 그래서 나이도 너무 많고, 또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에서 하나도 이 제대로 된 그 볼을 못 던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 민주당 자체가 내부적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우왕좌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반 트럼프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민주당에다가 돈을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이 거두는데, 그러나 공화당이 만들어 놓은 이 선거구하고 그다음에 이 공화당의 전략에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의미는 만약 이번에 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지 못한다 그러면 공화당은 절대 트럼프 충성파들로 채워집니다. 예, 그리고 민주당은 더 혼란을 갖고 올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사활을 걸고 해야 되는데, 아마 공화당이 여전히 사수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럼 이번 중간 선거의 쟁점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요약해 주시죠. 이제 중간 선거의 쟁점은 트럼프 대 반 트럼프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공화당은 공화당 자체도 이 트럼프의 절대 지지자들로 정치인들을 교체를 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트럼프의 절대 반대자들로 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과 이런 내용들은 다 가지고 나오지만 모든 것은 트럼프냐 반 트럼프냐, 이런 입장으로 지금 중간 선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책 대결보다는 그야말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현재의
이민 문제에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또 국경선 문제, 그다음에 이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지하는 이 사람들의 결집과 그다음에 이 민주당 쪽 지지 입장에서 친이민 이런 지지 입장들이 표면화되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티피컬한 모습과 그것을 반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지지고 반대하는 그런 투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에 유리한 요소 또 공화당에 유리한 요소가 있을 텐데요. 그걸 좀 짚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론조사가 유리하고 또 민주당 쪽으로 돈이 더 많이 몰리고 있어요. 선거 자금이 민주당 그렇죠. 쏠린다 이런. 예, 민주당이 훨씬 더 선거 자금을 많이 모으고 있는데 문제는 공화당이 전체 여론에서 밀리지만 미국의 선거가 이 민주당이 압도적인 곳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아무리 높아져봤자 그런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격전 지역에서 어떤 성향인가에서는 공화당은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자신들의 절대 유리 지역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냥 전반적인 여론은 아니고 구체적인 선거구별로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그러면 결코 민주당이 유리하지 않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이 선거 자금이 민주당보다 훨씬 적지만 지금 사실은 뉴욕만 하더라도요 이쪽 지역에 그 와이스톤이라든지 그야말로 유럽 출신들의 이민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의 트럼프 지지도는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공화당은 자신들이 유리하다 하겠지만 민주당이 사실은 특별히 더 유리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중간 선거에서 역대 대통령들의 그 등급이 그 평가 점수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이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 또 전에 어떤 성적들을 받았나요? 오바마 대통령 중간 선거 2008년도에 당선이 되고 시작을 해서 2010년도 중간 선거에서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절대적 우세였는데 2010년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을 탈환했습니다. 그야말로 2007년도 금융 대위기를 공화당의 부시 정부가 만들어내면서 거의 패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2010년도에 놀라울 만큼 치고 올라와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됐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공화당 내부에서 그 당시 뚜리 연건스 3인방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지금의 폴 라이언 하원 의장, 그 다음에 에릭 켄터 원내 총무, 그 다음에 케빈 맥카시. 이 사람은 뭐냐면 그 전에 이제 부시의 책사라고 하는 왕수석 칼로브가 가지고 있는 공화당 전국 조직이 있었습니다. 칼로브는 1970년대에 미국의 반전운동이 일어나서 민주당 성향으로 돌아갈 때 다니던 학교를 치우고 전국을 다니면서 공화당 대학생위원회를 조직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부시 대통령을 민주당 아성이었던 텍사스의 주지사로 당선시키면서 텍사스 지역을 공화당 아성으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부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아주 뛰어난 책사인데 이 칼로브의 모든 조직을 이어받은 사람이 케빈 맥카시입니다. 이번에 어쩌면 폴 라이언이 그만두면 케빈 맥카시가 이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야기하는데 혹자는 케빈 맥카시가 말을 너무 잘 못해갖고 되기는 좀 어렵다. 그런데 이 3인방, 이 세 사람이 올드타이머들을 과감하게 밀어냅니다. 밀어내면서 이 티파리와 함께 손을 잡고 이 공화당을 대폭 물갈이하면서 이라 공화당이 완전히 패망했다고 생각했던 공화당을 이 하원에서 다수당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2012년 선거구 재조정을 완벽하게 공화당 중심으로 그려버리기 때문에 이후는 오바마 대통령 상황에서 하원이 늘 그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에 발목을 잡았던 그런 예가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11월 6일 미국의 중간 선거를 앞두고
중간 선거라는 것은 무엇인가, 또 중간 선거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런 좀 예측을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로부터 들어봤고요. 또 민주당의 유리한 요소라든가 공화당의 유리한 요소, 그리고 또 역대 이 대통령들의 중간 선거 그 결과는 어땠었는지에 대해서 좀 조목조목 짚어봤는데요. 이제 미국의 정치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앞으로 김동찬 대표와 나눌 거고요. 또 이제 한인 2세들이 많이 지금 주류 정치계에 입문을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로부터 또 들어보는 미국의 정치,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낱낱하게 짚어보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